그 뉴스타파에 많은 기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시민보 기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보 기자가 취재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불쇼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와 김건희 특검이 또 엄청나게 무겁게 이거를 들여다보더라고. 이 건에 대해서. 이거 시민부가 한 거거든. 근데 김건희 특검이 이거에 이제 또 주목을 하고 있어. 네. 시민부 이런 사람 많아야 돼. 시민부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럴 때 솔직히 보람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거 대선 직전에 보도해서 그랬잖아요. 다른 언론들이 화제가 안 됐어. 예,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매불쇼 딱 한 군데만 받았잖아요. 맞죠? 맞아요. 예. 한 군데 더 있긴 한데 더 있어요? 예. 어디예요? 그 저희 그 이재석 전 KBS 기자가 진행하는 그 방송에서도 그때 잠깐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 보람될 것 같아 우리 기자님이. 이거 김건희 특검이 이거 엄청나게 무게감 있게 다루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요? 네.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김건희하고 만난 사람이 있어. 김예성이라고. 김예성 씨. 78년생 남자야. 김예성. 그때 이제 김건희하고 2010년에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김예성이 김건희 집사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범죄까지 저지르냐?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이 잔고 증명. 이건 진짜 350억 원 잔고 증명을 위조를 했잖아. 알지? 은행 속여버려. 350억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을 위조를 하는데 그 위조를 한 게 김예성이야. 그 브로커가 김예성이었어? 브로커가 아니야. 얘가 위조했어. 얘가 위조한 거야. 왜냐하면 최은순이 어떻게 위조하겠냐. 김예성이가 그러니까 김건희의 부탁을 받고 김예성이 그랬겠지. 위조해서 최은순한테 갖다 줬죠.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고발해서 최은순이 구속돼서 실형을 받았죠. 최은순이. 예. 김혜성이도 처벌받고 처벌받았어. 김건희만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로 인물이 김예성이야. 됐죠. 그런데 이 김예성이가 도이치모터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이치모터스에서 차 50대를 또 받아가지고 렌터카 업체를 또 설립합니다. 또 도이치모. 그러니까 김건희 진짜 나쁜 여자. 모든 범죄의 중심. 아니 도이치가 다 껴있어 어떻게? 렌터카 업체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기업으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이 김예성이가 설립한 이 렌터카 업체에 투자를 하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어느 정도 부실하냐면 누적 손실이 346억이야. 그냥 누더기야. 그 누더기 같은 회사에 대기업으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184억 원을 투자를 해. 184억. 근데 그 사모펀드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들은 당시에 뭔가 다 현안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자기 기업들의 정권이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럴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김예성이가 그 투자받은 돈 가운데 46억을 이제 털고 엑시트합니다. 자기만 먹고 빠져버려. 뭐 본인이 먹었는지 뭐 딴 데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46억 해가지고 이제 엑시트를 해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 시민보 기자가 대선 직전에 보도를 했어. 근데 언론이 조용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묻히나 했어. 근데 김건희 특검이 이거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김예성이를 출국 금지를 딱 시켜버립니다. 특검이 그런데 김예성이는 이미 4월에 도망가고 없었어. 우리나라에 없어 지금? 베트남으로 튀었어. 자 관련해서 이제 우리 요 이제 저작권은 이분이 갖고 있습니다. 정리만 한 거고. 이제 출발을 해주시죠. 뭐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뭐 딱히 이제 보탤 말씀이 없을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이 IMS라는 회사에 투자한 요거 관련해서 렌터카 이
기업들은 대체 누구며 그렇지. 왜 투자했느냐가 굉장히 이제 그게 포인트죠.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회사가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야, 카카오 진짜 대기업인데. 모빌리티. 와. 카카오 이제 택시 다들 이용하시는데 예. 그 택시를 운영하는 그 택시 앱을 운영하는 회사죠. 네. 렌터카도 하고 뭐 이런 회사인데 네. 당시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정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아 윤석열 정부 때. 예, 뭐 여러 가지로 걸렸는데 아. 그 중에 이제 제일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뭐였냐면 분식회계였습니다. 크네. 예, 분식회계권을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까지 비상장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투자한 이제 글로벌 자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 사람들이 이걸 상장을 시키고 자기가 투자한 돈을 벌어서 빠져나가야 되고 그렇겠죠. 카카오 모빌리티의 임원들은 대표 및 임원들은 이 엑시트 그러니까 이 IPO를 성공시키면 수백억의 이제 또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아,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분식회계 이슈가 불거진다. 아, 다 무산되네. 그럼 이 상장 IPO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던 시기다 당시가. 아. 이 시기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다 30억 원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30억. 예. 분식회계가 잘 넘어가야 상장이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에다가 그럼 왜 투자했니 너네 물어보니까 오. 네. 자기들은 그 김씨 이분의 실명을 말하는 건 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얘기했는데 어떤 김모 씨, 이 집사? 예. 김예성 씨? 근데 이게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 이분이 뭐 보도됐어. 공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 김예성으로 해. 에이, 너무 조심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도망갔어 베트남으로. 언론 윤리상 제가 저는 김 씨를 하고. 내 이래서 이분을 좋아해. 아. 이 참 점잖아 사람이. 자기가 파는 건 막 파거든. 근데 점잖게 파. 아니 최욱은 다 얘기했는데 혼자만 그러고 있으면 아, 그게 그래도 자기만 살겠다는 저는 거야. 기자니까. 아니야 그래도 돼. 예. 김예성 씨. 죄송합니다. 여기도 예. 신뢰받는 언론인이에요. 같은 언론인이에요. 아니, 예, 아, 예. 진짜 난 이래서 이분 좋아해. 제가 옛날 언론인이라 약간 아니야, 좋아해. 어쨌든 이 김 훌륭해. 씨에 대해서 자기들은 몰랐다. 이 사람이 돈 받아가는 건 줄 모르고 투자한 거다. IMS. 우리는 이 렌터카 회사고 자기들은 이제 렌터카 사업성만 사업도 보고 한 하니까 거다.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어 투자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 김 씨가 카카오 계열사의 임원을 지냈어요. 김예성 씨가? 예. 그랬어요? 예. 김범수한테 부탁해서 넣어줬구만. 와. 김건희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또 김건희 씨랑 굉장히 친한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신한저축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한저축은 신안 예, 과거에 예. 신한저축은행에서 증권사를 했는데 요게 이제 바로투자증권이었고 그렇죠. 요거를 카카오가 인수를 했어요. 네. 지금 카카오증권의 전신이죠. 근데 이 사람은 바로투자증권의 임원으로 있다가 카카오로 넘어가면서 카카오 임원까지 역임을 한 거예요. 와, 씨, 이 뭐가 있었네. 그러면 카카오 해명은 뭐가 되냐면 자기네 계열사 임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그 임원이 그 돈을 받아서 엑시트를 하는 걸 우리는 몰랐다라고 몰랐다.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더 와, 이상해지는데. 아니 제가 진짜 안 풀렸던 게 그게 있었어. 뭐냐면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예를 들어서 풀고 싶은 현안이 있다고 쳐. 아무리 그 현안이 있고 풀고 싶더라도 여기에 뭔가 돈을 집어넣으려면 뭘 알아야 여기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고리가 없어서 조금 애매하던데, 야, 그 그렇습니다. 고리가 있네. 김건희는 예. 참 증권회사 사람들 좋아해. 김혜성이도. 야, 김예성 씨. 그래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속보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 IMS라는 회사에 요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업상의 특혜를 준 정황이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예, 오. 이 IMS라는 회사에 아, 그래요?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그 분식회계권이 네. 결국은 금감원에서는 이거 심각한 사안이다. 네. 이건 고의로 분식회계했다라고 올렸거든요. 네네. 근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 심사를 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네. 증손위에서 이거 고의는 아닌 것 같아. 중과실로 낮춰준 부분이 있어요. 아. 분식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매출 조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득 있는 것처럼 해서 상장하려고. 왜냐하면 예.
매출이 많아야 그렇죠. 상장을 할 때 높은 가치를 이제 그렇죠,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택시회사에서 받은 돈을 사실은 뭐 일단 택시회사에서 2억 원을 받았으면 그 중에 이제 1억 6천만 원 정도는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상. 그러면 매출이 4천이냐 2억이냐 이 문제가 이제 걸리잖아요. 네. 근데 2억으로 해버렸고. 2억으로 해버린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금감원에서 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분식회계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 분식회계를 둘러싸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증선위에서는 고의로 금감원에서 올린 거를 네. 중과실로 바꿨는가? 이건 누가 그렇게 한 것인가? 이런 문제들까지 쭉 이어지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아, 취재하고 그걸 지금 있습니다. 취재하고 계세요? 예. 와, 하필에 또 금감원장 이복현이었을까? 예. 그 애매하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 같고요. 진짜 열받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 김 씨가 베트남으로 이제 출국한 정황에 대해서 김예성 씨. 예. 네. 아니, 저는 그냥 동시통역가예요. 네. 치열한 신경전. 네. 아, 좀 가려줍시다. 김모 씨 아들 김모 예성 씨. 아니, 저는 동시통역가입니다. 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좋아해요. 예. 어쨌든 이분이 이제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받았었어요. 취재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 저희가 이제 보도는 5월에 했지만 4월부터 네. 여기저기 이제 찌르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제주도까지 내려가셨었잖아요. 예, 제주도 갔다 오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의 뭐 지인의 지인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베트남으로 갔다, 이미 갔다 이런 제보를 했고 그리고 지난 주에 또 가족들도 모두 떠났다. 제주도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이제 베트남으로 떠났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행이 그러니까 아니네. 4월이라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파면되던 달이 4월 아니냐. 그렇죠. 맞네. 김예성 씨 참 아주 정말 열심히 사신다. 김예성 씨. 자, 김모 씨 얘기 계속해 주세요. 자, 김모 씨. 아, 궁금하네. 김모 씨. 이분이 이제 아까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얼마나 이제 친하냐. 이제 아까 저 대학원 다닐 때 얘기는 해주셨죠. 네. 김건희 씨의 숙제도 다 해주고 뭐 이제 친누나 친동생처럼 지냈다는 건 얘기했는데 네. 심지어 이것도 제보입니다.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이에요. 네. 지인의 제보인데 네. 이제 자녀가 3명이거든요. 이 김모 씨가. 근데 첫째가 있고 둘째, 셋째 쌍둥이에요. 네.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어줬다. 라고 진짜 가까운가 보다. 본인이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대요. 아니 뭐 가깝겠지. 예, 실제로 지어줬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지었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지었는지 제가 아는데 그건 이제 또 어린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그러니까 얘기하고 뭐 싶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취향대로 지은 건 아니죠. 뭐 소주 맥주 이렇게 지었다가. 아니 그래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일 텐데. 네. 아니요. 얼마나 가까우면은 장고를 350억 위조해 주냐. 웬만큼 안 가까우면 이건 못 해줍니다. 그럼요. 이제 법정에서 얘기할 때 이제 장고 증명을 어떻게 했냐, 네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판사가 이제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이분 되게 명문대학교 나온 분이 엘리트거든요. 엘리트예요. 예. 그래요. 이른바 스카이 대학이라고 불리는 그런데 나온 분이고 또 금융회사에 계속 있었던 분이니까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한글 프로그램으로 위조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장고 증명 위조하는 그 파일 자체를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서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신한저축은행 일을 많이 했고 신한저축은행의 대출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중개해 주던 일을 했기 때문에 양식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양식을 만들어서 도장 같은 걸 이제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이제 한글 파일에서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림 넣기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혹시 수준 있네. 김영현이 LG 노트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하네. 야, 그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부분입니다. 네. 이 회사는 도대체 그렇습니다. 어떤 로비를 해가지고 어떤 특혜를 입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금감원이 네. 이걸 왜 낮춰줬는지. 증선위가 증권선물위원회가 증선이에요? 예. 다른데요? 예. 증선이.
증선위. 금감원은 고의라고 증선위에 위원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증선위에는 있고. 검사가 파견 나가 있죠 또. 예, 아, 그리고 그래요? 왜 갔을까 또 걔는. 증선위에 위원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파야 돼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특검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회사는 사실상 공기업이나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공기업인데. 이 회사도 투자한 사모펀드에 들어간 회사죠. 맞습니다. 네. 50억 원을 넣었어요. 50. 더 많이 넣네. 제일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어떤 회사냐면 와. 저희가 이제 증권사의 앱을 깔아서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네. 저희가 증권사에 돈을 넣어놓을 거 아닙니까? 나 내일 주식 사야지 하고 오늘 1,000만 원 넣어놨어요. 네. 그 1,000만 원을 증권사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증권사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데서 관리를 해요. 아. 어마어마한 액수겠죠. 와, 이 돈을 예탁금을 굴려서 맡겨놓는. 예. 어. 이른바 이제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고 불리는 어. 준공기업인데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다 투자를 했다라는 소문이 나면 이건 굉장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다. 예. 절대 손해 안 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얼마나 회사가 좋으면 음. 한국증권금융이 투자를 했을까? 어. 라고 이제 다른 회사들은 그러면 약간 투자 심사도 좀 허술하게 할 수 있고 아. 이런 회사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건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는 그 대표를 주로 이제 기재부 관료들을 꼽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아, 그래요. 그럼 이제 한국증권금융의 의사결정 과정도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어. 근데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이 부실한 벤처기업에 50억을 꽂아줬을까? 아. 이 위에서는 더더욱 이제 준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규명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고 예. 하는 게 저 이제 기재부 금융위 이것들이 가는 회사에 저런 게 많아요. 어. 국감도 안 받아. 와, 국감도 안 받아요? 준공기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사실 정부가 이름도 직접 처음 지원한 들었어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국감도 안 받고 연봉은 엄청 세고 어. 예. 그런 데예요. 맞아요. 야, 그러니까 이름도 처음 들었어. 공기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네, 빠져 안돼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네. 모든 그 규제를 피해가는 회사입니다. 아. 기재부 출신들이 주로 간다고요? 아니면? 기재부 출신들이 주로 그러니까 이제 사장으로 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인사검증 예. 할 적에 기재부 관료들 뭐 문제에서 날리면은 거기다가 슬쩍 밀어놔가지고 또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적발해가지고 내가 또 쫓아내고 막 그랬었거든. 아. 그런 회사가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봉도 엄청 세고 네. 뭐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왜 여기다 투자했는지 저희가 이제 여러 경로로 물어봤는데 저희한테는 답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네. 특검에서 불러서 물어보면 답을 잘 하겠죠. 근데 지금 심 기자님이 말씀해준 이 얼개만 보더라도 예. 이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처럼 우리처럼 뭐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번 돈을 저축해가지고 뭐 에이, 삐케야 그런 건 없어요.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뭐 좀 오르면 좋겠다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거예요. 달라. 정부 기관을 끼고 네. 만들어 버리잖아 그냥. 아니,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외국 끼고 만들어 버리고. 네. 이것도 정말로 난 해도 너무합니다. 이거 듣다 네. 보니까 도이치는 좀 약소하네. 도이치 너무 모터스 너무 싼 주가 거라니까. 조작 의혹이야말로 진짜 한낮의 해프닝이에요. 비교죠. 네, 진짜야. 네. 왜냐하면 그때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그 이후 대통령 때 저지른 거 보면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김건희가 확실한 이 국가기관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니까 막 속상해하잖아. 40%나 떼줘야 된다. 아, 맞아. 저 가져갔다고 승질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딱 잡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시 만들어. 이게 예. 딱 된 건데.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양평 고속도로 휘어버리잖아. 그렇지. 되자마자. 그러려고 대통령 된 인간들이야. 돈 벌라고. 내 진짜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 버는 건 좋아.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내 눈에 띄지 마라 진짜. 또딱서 있으면 오줌 지릴 것 같아. 막상 눈에 띄면 공손하게 인사할 거죠.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의 핵심은 뭐냐? 김예성이가 46억을 엑시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대기업들이 왜 여기에 들어왔느냐? 요게 핵심이야. 이 부실한 어. 기업에. 이건 들어올 이유가 아예 없거든요. 아예 없단 말이야.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거를 뉴스타파에서는 그 설명을 길게 했더라고.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걸 길게 설명했대. 의미가 없어. 이게 무슨 뭐 바이오 회사도 아니고 렌터카 회사는 그냥 따박따박 매출이 안 나오면 쓰레기 회사인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왜 들어와? 렌터카에서 미래 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잡고 나니까 이게 액수가 커지잖아요. 옛날에 코바나 컨텐츠 협찬 받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한 거잖아. 네. 만들어서 기업들 들어오라고 그러고 한 건데 네. 이제 규모가 확 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잡으니까.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렌터카 회사지만 어쨌든 또 변명을 좀 해드리자면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렌터카와 이제 고객들을 이어주는 자기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서 돈을 벌고 또 재밌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걸 또 도와줘요. 이 사람들이 플랫폼 사업하는 걸. 거기에 어쨌든 또, 렌터카 회사만은 아니고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버처럼 하려고 한다. 뭐, 예, 네. 그 자기들이 투자를 받은 핵심적인 이유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자님, 우리 매불쇼도 우주 산업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요? 예. 저희가 밤낮으로 물로켓 얼마나 쏘는데요. 그러니까 물로켓? 착해. 아, 네. 밤 그러니까- 반론을 다 담아. 나도 로봇 저거 하려 그래요. 우리 유튜브 채널 키워가지고 로봇 이거 할 거야. 왜 무시해? 네. 김예성 씨 당당하면 한국 들어오세요. 한국에서 지금 특검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예성 씨 아시겠죠? 네.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아 김건희 이제- 특검에서 네. 김예성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원래는 이제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서 데려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여권 무효화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위조 여권을 사가지고 어디 딴 데로 또 도망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들어와야죠. 아 저희가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전문 분야는 아니죠? 네, 삼부토건은? 잘 모릅니다. 네, 네. 우리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고요. 아. 그 카카오 모빌리티 네, 현안에 대한 취재가 이제 네.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얼마나 보람될까.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는데 묵묵히 취재를 했어. 근데 특검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와, 이 보람입니다. 탐사 보도라는 게 원래 이제 씨를 뿌려놓고 그렇죠. 나무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와, 아. 이 마인드도 너무 멋있으시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 좋아. 네. 아니 나 진짜, 진짜 좋아. 최욱 씨랑 너무 다른 게 최욱 씨는 자기가 뭐 이렇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 안 다루. 왜 이거 안 다루지는 거야? 아 레고시에서 왜 안 다룹니까? 맨날 막 이러는데. 근데 이분은 그게 없다. 자분이. 이분은 투정이 없더라고요. 시원하대. 그리고 다 읽어주지도 않는데 막 엄청 써놔. 나중에 확인하게. 이분은 진짜 투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대. 우리 기자님은 네. 감정 기복이 많지 않아요? 많이 안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근데 조금 화가 나긴 했습니다. 왜냐면 JTBC에서 단독 보도 이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네. 네. 근데 상도이가.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한 게 이렇게 많은 언론이 또 참전을 해야 그렇지 다루니까. 이 판이 네.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그게 없더라고. 자분하시고. 자분합니다. 네. 네. 자, 시민보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민보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